이번 시간은 거짓 위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짓 위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짓 위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위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선이라고 할 때 위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위장이라고 할 때 위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위조하다 할 때 위자가 오늘 배우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가린다라고 할 때 진위에서의 위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라고 할 때 위자도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거짓 위라는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짓 위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자,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측에 있는 글자와 우측에 있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사람인. 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바로 무엇을 하다의 뜻이 있는 할위라는 글자예요. 할위. 하다위 또는 할위 또는 행위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 어떠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위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의미 위 아니겠습니까? 거짓 위니까.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글자의 또한 하다 위라는 거예요. 위. 동일하죠. 위라는 의미. 그래서 오늘 배우는 위, 그 거짓 위라는 글자의 의미 바로 이 오른쪽 부분에 할 위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짓 위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하다 위라는 글자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이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뜬 그러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은 과연 어떠한 사물을 본떠서 만든 글자냐? 바로 이것은 동물의 모양입니다. 동물의 모양. 그래서 그 동물이 어떠한 동물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은 원숭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윗부분에 손톱조라는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손톱을 나타내는 글자이긴 한데 손톱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손톱이 달려있는 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손톱조라는 게 이 글자에서는 그 동물의 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가 자기의 머리를 극적극적하는 그 손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원숭이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재능도 많고 상대적으로 지능도 높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의 흉내내는 일을 잘한다라고 해서 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의 뜻이 있는 원숭이, 원숭이를 본떠서 만든 하다위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원숭이가 아니라 코끼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손톱은, 그러면 손톱조는 뭐냐? 코끼리의 손이냐? 그게 아니고 코끼리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 코끼리를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코끼리가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로 돌아와서
그러면 거짓위라는 글자 또한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원숭이와 사람이 결합했다라고 할 때입니다. 자, 그때는 뭐냐? 사람과 원숭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럼 사람과 원숭이가 결합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이냐? 바로 이 원숭이가 하는 그 흉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잘 내는데 그 흉내 내는 것 자체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내는 속이는 거다라고 해서 속이는 다의 뜻이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로 해석한 게 있었죠. 그럼 그 코끼리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이 됐을 때 이 거짓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것은 바로 코끼리가 결합되는 것이 코끼리의 의미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의 의미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하다의 의미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다의 의미로 결합돼서 사람과 하다가 결합해서 거짓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미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고 거짓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결합이 되던 아니면 하다의 의미로 결합이 되던 어느 해석이 됐던 거짓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원숭이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보실 때마다 이 거짓위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어떻게 자연의 순리대로 쭉 진행되는 어떤 일이 있다라면 그 일에 사람의 인위가 계속 가해져서 그게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잃고 거짓될 때, 그럴 때마다 이 거짓위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짓위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